네, 뺑소니범 잡고 보니 알몸이었다. 어제 낮이었는데 이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치고 그냥 도망갔던 사람이 잡혔어요. 주변 차량들이 합심을 해서 잡았다고 하거든요. 네, 어제 낮 1시 40분경쯤에 네.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부근이었는데요. 40대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들을 계속 이렇게 추돌하면서 갔던 네. 겁니다. 차량 2대를 추돌하고 난 다음에 또 도주를 하려는 것을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 도주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차량을 가로막고 난 다음에야 붙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잡고 보니까 뺑소니를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왜 그랬는지 당시 화면 보시죠. 네, 오른쪽 앞바퀴가 펑크난 차량 무리하게 주행을 계속해 갑니다. 예, 다른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중이었고요. 경차 한 대가 차량을 쫓고 주변 차량들도 합심해서 이 차량을 막아가지고 체포를 도왔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저희 KBS 취재팀도 있었는데 도주 차량 옆으로 바짝 따라붙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완전히 홀딱 벗었구나. 왜 완전히 홀딱 벗었어, 완전히. 네, 사고 낸 운전자가 놀랍게도 알몸 상태였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시동 끄시고, 시동 끄시라고. 자, 시동 끄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나오지 말아요, 나오지 마. 네, 이렇게 검거된 운전자 사고 경위는 물론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여부까지 조사받고 있습니다. 네, 사고는 크게 난 게 아닌데 저희 KBS 촬영 기자거든요. 제가 아까 통화를 해봤더니 다가갔더니 본인이 창문을 내리더래요. 그리고 네. 뭐 찍어 막 이러면서 V자까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뭐 사고를 수습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40대 A 씨가 그 벤츠 차량을 먼저 한번 그 접촉을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차에 그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가면서 네. 또 아반떼 차량을 또 이제 들이받아서 7km 정도 갔다가 잡힌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도로교통법 54조에 보면은 사고 후 위조 출입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렇게 사고를 내고 특히 이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뭐 자동차만 다치게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문제는 저 사람이 내려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좀 의관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을 해봤더니 옷을 다 벗고 있었다. 알몸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사고를 수습할 수가 없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이런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사실 약간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알몸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저희 그 취재진 얘기로는 봤더니 굉장히 흥분을 한 상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고요. 어렵죠. 네. 뭐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는지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정신병력은 없었는지 마지막이 이제 마약을 혹시 투약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만 하고 집으로 다시 되돌려보낸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그렇다더라고요. 정신병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그러니까 그 가해자라고 하면 가해 운전자와 그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 사건에서 가해자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차를 2번이나 이제 부딪혔지만 실제 그 사람이 다쳤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금 입건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 상황에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특가법상 도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벌금형도 없고 완전히 그 뭐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그 유기징역이 처해지기 때문에 그나마 저분은 다행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뺑소니인데 이 경범죄 이런 건 추가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자기 차 안에서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보통 자기 집에서 옷을 벗은 것하고 비슷하게 좀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범죄 처벌법처럼 뭐 공연 음란죄 이런 것들이 사실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지금 본 것처럼 뭐 직접 차를 충돌을 한 상태에서 수습을 안 하면 명확한 뺑소니인데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뺑소니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사례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내 앞에 끼어들면은 제가 급제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뒷차하고 추돌할 경우도 생기고요.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또 회피를 하려고 하다가 또 추돌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사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아요.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직진하는 승용차 앞으로 난데없이 화물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황급히 방향을 꺾은 승용차,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 넘어서 결국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1살 강모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동승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건물 한쪽 면이 대부분 파손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화물차는 골목길로 자취를 감춰버렸고요. 이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 58살 정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피해 상황은 모르겠다. 그렇게 진술을 했고 실제로 몰랐는지 그런 여부는 주변 CCTV라든지 사고 원인 이런 것을 더 조사해서 도저히 혐의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용차 건물을 들이받게 된 게 이 화물차를 피하려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망 사고를 화물차가 유발한 셈인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네. 예를 들면 2016년 경남 진주에서 끼어들기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아. 그때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 뺑소니 혐의가 적용이 된 적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는 사고가 뭐 본인이 어떤 사고를 유발했다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 현장에서 사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안 몰라라 하고 떠나면? 예, 떠나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네. 2013년에도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부주의 같은 경우 불법은 없었지만 내가 운전을 잘 못했어, 부주의했어 이렇게 사고를 유발을 했을 때도 뺑소니가 적용이 됩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아무런 과실이 없이 사고가 난 상황에서 그냥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게 되면 뭐 사람이 다쳤다 하더라도 특가도주가 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부주의도 사실은 과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부주의 같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이 이르게 되면 특가도주가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주 사건이 이런 경우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빨리 이제 정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뭐 119에 신고한다거나 112에 전화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인적 사항만 남겨주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넘겨주는 건데 그냥 명함을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연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교통사고 미조치죄는 사실은 생각보다 뺑소니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차랑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어도 나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그렇죠. 사고에 책임이 있는 거고요. 네. 저런 조치 없이 자리를 뜰 경우에 도주죄가 성립이 그러니까 된다. 나중에 그냥 이제 명함 같은 거 주면서 그냥 가더라도 사실은 이게 나는 연락처 줬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네.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뺑소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인적 사항을 교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발생 상황, 이 사고를 인지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뺑소니가 적용이 될까요? 네, 사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경우는 본인이 사고를 냈는지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혀 이제 고의도 없고 사실은 과실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건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 인정이 안 되는 게 이제 판례 예입니다. 예. 네. 또 하나 뺑소니 사고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말씀 주셨지만 사고 후에 연락처를 당연히 알려주는데 네. 연락이 안 되면 뺑소니라고요. 네, 연락이 안 돼도 뺑소니가 되고요. 이게 보통 운전자들 사이에서 사고 처리 10계명이라는 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떤 거길 것들이? 보면은 네.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줘야 한다. 보험사도 어느 보험사에 가입을 했는지도 반드시 알려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면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병원까지 동행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병원이든 사고 현장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를 떠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분증을 확인은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명함 같은 건 사실 남의 거를 그냥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위험하고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뭐 여권 같은 그런 신분증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 연락처가 그렇죠. 분명히 이거다. 네.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고 그거는 정차되거나 주차된 차량
이런 상태는 어떡하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그냥 가면 이것도 이제 뺑소니가 그게 아까 되는 말한 그 도로교통법상의 그 뭐 사고 위조치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재물손괴. 이제 차 안에 사람이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정차되어 있는 차나 주차되어 있는 차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어쨌든 연료소를 남기고 가는 게 필요하죠. 네. 제가 이 사건 살펴보다가 놀란 게 우리나라 뺑소니 검거율이 97%가 넘는다고 굉장히 높아요. 네, 거의 다 잡힌다고 봐야 되고요. 왜 그렇죠? 도망가면 안 되는데 CCTV도 네. 되게 많고요. 블랙박스가 요즘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 경우에는 잡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블랙박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김종민, 김영우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